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의 세 가지 바보 유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이제 은퇴자이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후회가 되십니까? 가장 많은 이제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은퇴 후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여행과 여가를 충분히 못한 것. 먹고 사는 것, 또 애들 키우느라 그 흔한 여행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즐길 취미가 없는 것. 이제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이 마련된 분들조차도 어떤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삶이 무료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면서 애들 키우고 그렇게 이제 정작 본인 은퇴할 때쯤 되면 본인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여행도 못 가고 또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해도 놀아본 적이 있어야 놀죠. 취미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건 바로 은퇴자의 이제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은퇴자의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걸 해결하게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요. 여기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은퇴자의 바보 유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바보 유형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유형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은퇴 후 손자들 돌본다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5, 60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손자가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열의 8은 다 손자를 보시고 계세요.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실만한데 또 이제 손자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포함되신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요. 은퇴 후 이 손자 돌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행복까지도 이제 포기를 하며 삽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60 가까워져서 손자들 보면서 자꾸 이렇게 업고 안고 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자녀들 회사 가고 이렇게 손자 보면서 손자가 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치게 되면 그 원망을 본인이 닫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조금이라도 다치면 엄마 이 애기를 잘 봐야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다치게 했냐고 막. 아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류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렇게 직장을 뭐 경기도나 뭐 지방이나 뭐 서울로 이렇게 왔을 때 손자들 돌본다고 자녀들이 있는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평생 살아온 삶의 터를 버리고 그 새로운 삶의 터로 이사 가게 되면 이 젊은 사람도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든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 삶의 터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결정까지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제발 이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이 자식과 손자 돌보느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가감해지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자신의 삶을 찾으십시오. 손자의 문제는 자식들이 해결하게 하세요. 그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삶의 기회가 없어요. 누릴 시간도 별로 안 남아있고 손자들 다 크면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되면 70, 80이에요.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고 병도 나고 해서 이제는 시간이 많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못 됩니다.
즐기는 것도 젊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손자와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제 삶을 찾으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이제 은퇴 후에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책임도 다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못했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바랬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발 손자들 키운다고 본인의 삶을 전부 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에게 재산 상당 부분 또는 전부 다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용돈 타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로 많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물려주고 생활비가 안 되니까, 노후 생활비가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용돈 받아서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 있다고 하면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는 시간이 아주 많잖아요. 예전처럼 우리 60세, 70세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누구나 다 90세, 100세를 살고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남은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도 아니고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넘겨주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살라고요? 자, 그리고 자식들한테 준 돈, 내가 준 돈인데 참 안타깝게도 평생을 눈치 보면서 받아요. 생활비를. 내가 준 돈인데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물려준 돈을 용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나 몰라라 하는 자녀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다 물려주면 죽는 그날까지 나를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공양하겠지 바란다면 진짜 1%도 그런 것들은 바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해결해야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절대로 우리 100세 시대에는 자녀들한테 전부 다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자녀들한테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결혼할 때죠. 요즘 결혼할 때 적어도 이제 전세자금 이렇게 보조해 주신다고 1억, 2억 이렇게 떼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유가 많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에요. 아낌없이 주죠. 부모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은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녀들은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 80%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금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또 아파트 말고 빌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물론 젊은이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젊음이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50, 60대에서 은퇴한 우리 세대들은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모두 주지 말고요, 자신의 노후 은퇴 자금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 자금을 이제 주셨으면 해요. 자녀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찾았을 때 이제 이익이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자식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죠. 자식도 있지만 내 딸이면 사위 눈치 봐야 되고 내 아들이면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도 매달 용돈 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목돈을 내서 한 2억을 한 번에 다 주면 자녀들은 감사해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그 흔히 말하는 약발이요, 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그거 지나면 그 2억은 이제부터는 당연히 자기 거예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1억, 2억 줄 거, 아까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그 목돈이 없으면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1억, 2억을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정 부분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은 매달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겁니다. 이게 더 서로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